모든 이상이 참을 하늘이다 하는 사람이 올라올 때야 그 기미를 이용해서 우리가 독립선언을 해보자고 합니다. 신약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넘기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며 더욱더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가 할애하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신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마음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결국 오랜 고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불행하다 사랑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운명심으로
것이다. 원래부터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여 우리는 가득한 세계의 경종의 평화를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어나는 것이다. 당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영리하고서 구별없이 어둡고 얇은 이 집에서 쫓아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살아갈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이 어두운 세상을 듣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기도, 생존, 분열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우리 자유로운 정신을 기다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마음껏 드러내라.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1번 조항하에서의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라는 문장에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가 간섭하여 우리 사람들이 완전한 주인이 아니었는데 이제서야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의 온전한 주인이 됐다고 말하는 문장 같다고 저는 해석하였습니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린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이 3번 조항에서 제가 느낀 것은 옛날 우리의 대한독립 전사분들께서는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으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일본 교육에서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르쳐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라는 말들을 보며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며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느꼈고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의 총명함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발전이 되었을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대한독립 전사분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신 발달과 나라 발전을 위해 우리가 더욱 노력하고 광범위하다고 생각되지만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들을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힘겹게 얻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는 과연 가치 있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독립선언서 10번 조항을 보고 저는 과거의 민족들이 일구어 가꾼 세상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전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옳고 나쁨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떨쳐내어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차례 남북 정상회담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통일이 가까워졌습니다. 통일에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수용하려고 시작한다면 그것 또한 성공입니다. 만약 통일이 되어 세계의 흐름을 따른다면 함께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향기를 내뿜듯이 우리들의 문화가 더욱 조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문에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이라는 문장에서 오늘날에는 모든 인류가 평등하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임원들의 갑질 사건만 보아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들로 인해 기업이나 사회에서 비교적 낮은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거나 낮은 우대를 받는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들을 보아하니 우리는 우리보다 낮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성심성의껏 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문장을 보았을 때 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우가 정당한 권리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장애인 대우만 보더라도 장애인들의 복지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사람들의 인식은 개선이 되지 않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어 장애인들의 불합리함이 있다. 이런 상황들을 보니 우리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며 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3번 조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제 관련된 영화만 봐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억누르며 살아온 것, 만세운동을 부르고 수많은 질타, 구타를 받은 것, 눈앞에서 가족이 맞는 모습, 심지어 총에 맞는 모습, 칼에 찔리는 모습 등등 이런 끔찍하고 반인류적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는지,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잡혀가 수많은 성폭력을 당한 것 등등 이때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슨 일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억누른 채로 살아야 하는가? 만약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빼앗긴 32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문화와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자신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건 정당하다는 인식을 심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 감정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서 뺏어간 35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자유를 억누르며 수많은 가슴앓이 속에서 이뤄낸 자주적인 독립임을 기억하고 역사를 공부하며 일제강점기 때의 우리 민족 아픔을 생각하며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이때의 일은 잊혀질 테니까. 7번 조항을 보고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와 같은 당시 일본과의 강제 병합으로 인한 피해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조항의 내용처럼 일본은 과거의 오랜 잘못을 현재에 이르러서도 바로잡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오해와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고 일본과의 외교에서도 이런 문제점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7번 조항에 따라 과감하게 과거의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그렇게 열린 새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이며 추후 있을 우리나라의 통일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 조선의 불공평했던 삶을 제대로 인지하고 일본이 한 강제 병합의 잘못된 점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거치고 독도와 위안부 등의 아직까지 이어져 오는 논쟁들을 확실하게 되짚어서 두루뭉술하게 일본이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과의 충돌과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약간의 분열이 있을 테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앞에서 말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선의 불공평한 삶과 일본의 강제병합의 문제점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 역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서로 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주변국인 일본, 중국 등의 간섭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개개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는 오늘 학생에게도 부모님, 주변 환경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며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른들로부터 강요받는 것이 아닌 학생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학생과 어른들의 올바른 상호관계를 통해 학생이 국가와 학교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할 일, 우리 스스로를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함을 인지하며 우리의 뜻을 정당한 방법으로 펼쳐야 함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미래를 세우는 일만이 남았으며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의 발자국을 잊지 않고 먼 미래를 바라보게 될 우리 모두입니다. 3.1 독립선언서 전문 중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근거한 이 나라는 조선인이 주인임을 알린다. 이 부분에서 우리 민족의 주체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제국주의의 상징인 식민지에서 나타난 폐해를 드러내고 있는데 정신을 발달시킬 권리와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었음을 밝히며 일본 제국의 만행을 알립니다. 청일전쟁 패배 이후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을 두려워했던 중국을 언급하며 일본의 식민지 확대를 막고 조선의 독립이 아시아권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합니다. 무자비한 무력 통치가 강행되던 1910년대 혼란한 사회를 안고 조국의 독립만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걸어 굳은 의지를 결의하였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독립의사들을 기립니다. 그들의 영혼이 담긴 독립선언서를 읽으며 쉽게 접하지 못했던 그 시대 상황과 독립투사들을 이해하며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라는 부분은 조선이 일본에 의해 빼앗긴 조국의 권리와 이름, 국토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의 고통은 조선인들이 받는 차별과 폭력, 핍박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위협은 조선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생길 위험과 앞으로 독립하고 나서 생길 분단과 같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라는 말은 국민들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유산이란 주권을 빼앗긴 조선이며 완전한 행복이란 조선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은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않고 오직 우리의 힘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약속의 내용이 모든 행동을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의 내용은 현재 시대에 이르러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의, 성인이면 성인으로서의 주장과 태도를 정당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사회에선 물질적 자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 자본이나 분리는 신뢰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현 사회의 기득권층들은 신뢰를 일궈내지 못하였다. 일본 또한 그렇다. 과거로부터 시작한 사과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일본은 입장을 계속 바꿔왔고 어느 하나 우리에게 많은 피해자분들께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뻔뻔한 태도가 우리를 더 화나게 슬프게 만들었다. 즉 일본은 누구에게도 신뢰라는 것을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강제적 조약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든 것도 원망하지 않으며 현재 우리에게 주고 있는 상처들 또한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안겨둔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을 무시하고 우리를 동등한 사회적 존재로 존중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비판을 통해 누구도 지켜내지 못한 피해자분들과의 신뢰를 지켜나가는 것이다.